네, 지금부터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효율 진단 컨설팅 활동 교육의 그 비트라는 프로그램, 건축물 에너지 진단 툴인데 이게 전주시의 지원으로 저희 BNCP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처음 런칭하는 프로그램이고 아마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구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비트가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둘째 시간에는 저희가 그 직접 건물 하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강사인 저는 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이고 좀 자격증이 좀 많습니다. 건축사고 공인중개사이며 지금 현재는 BENCP의 그 백순영 대표하고 공동 대표로 있고 그 제로건축사무소의 대표도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비트라는 프로그램은 그 기존에 있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하고는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접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의 특징을 보면은 기존의 다른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을 다루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저것 입력할 사항도 많고 그리고 잘못하면 에러가 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입력 요소를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선점까지 우리는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입력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소만 입력하면 웬만한 데이터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얻은 그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 분석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 이런 부분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초보자인 분들은 요 개념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 에너지 요구량이나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단지 에너지 사용량,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사용량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 문턱을 굉장히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라는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분석해 주기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축물이 솔직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그 작은데 그 작은 알갱이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커지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건축물은 이산화탄소 배출 제도에서는 모래 알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는 굉장히 작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굉장히 여러 개가 모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그때그때 저희가 바꾸는 상황에서 바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표로 되어 있는 형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표를 읽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좀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로 그래프 차트 형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비트를 가지고 바로 그 조사한 건축물에 대한 보고서를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일단은 일반 화면 구성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은 이 좌측에 그 길게 이루어져 있는 요 바, 요걸 이제 사이드바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 사이드바 메뉴가 저희는 이 메뉴를 이 사이드바에 위치시켜가지고 사이드바에서 다 모든 메뉴 출력이 가능하게끔 기능이 가능하게끔 구성해놨고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일반 화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뭘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입력한 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메뉴 바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건축물 모양 있죠? 이거는 이제 건축 일반.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건축 일반 화면이에요. 이 건축 일반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주소를 입력한다거나 면적을 입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또 에너지 사용 입력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에너지 사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소유량이나 요구량 자체는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쓰질 않아요. 대신 에너지 사용량, 실제로 고지서에 나와 있는 그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입력은 굉장히 필수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 모양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두 가지 사항 정도를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드 메뉴의 두 번째 이 그래프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것들을, 여기는 입력 사항은 없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그냥 보여줘요. 보여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전라북도죠. 전라북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도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얼마를 쓰느냐, 많이 쓰느냐, 덜 쓰느냐, 이게 주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전기와 LNG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등유라든가 아니면 LPG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오긴 하겠는데, 이 지금 LNG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전국적 데이터가 LNG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NG를 먼저 도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통합으로 해가지고 전기하고 LNG를 썼을 때 두 가지의 사용 비율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사용량과 그 다음에 그 CO2 배출량까지, 그리고 연간 에너지 비용까지, 우리가 이 앞에서 보셨던 내용에 보시면은 이 옆쪽에 에너지 비용까지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에너지 비용도 여러분이 입력하면은 이 뒤쪽에서 같이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줄이고 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 차트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 집 모양인데 고치는 집 모양 있죠. 그걸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자체의 핵심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열 관리율, 오전에 배우셨던 그 열 관리율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는데, 열 관리율을 내가 바꾸고 싶다. 창호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벽체를 바꾸게 되면 열 관리율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 열 관리율을 바꿨을 때 그 열 관리율이 반영돼 가지고 밑에 그래프로 또 한 번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뭐를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 세이빙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에코2나 에코2 OD라는 시뮬레이션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한 도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서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단지 현장에서 조사는 좀 필요하겠죠. 그건 내일 할 작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개선을 한다,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열 관리율과 그 다음에 난방 기기의 효율, 냉방 기기의 효율, 그리고 조명의 부하,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얼마나 세임이 되는지, 그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섯 가지를 제시를 한 이유는 이게 가장 접근이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전열 교환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안들만 일단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능 개선 전후에 대한 그 테이블 형태의 표와,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 얼마나 세이빙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은 하나하나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게 되면은 사이드 메뉴에 보면은 일반 입력 탭은 건물 모양의 탭인데 아까 보셨듯이 건축물 일반 사항을 입력하거나 주로 우리는 주소를 입력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는 일반 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분석 탭은 우리가 일반 사항에서 일반 입력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바로 분석을 해주는 탭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 개선 탭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열 관리를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에 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저장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 사용 비용이나 에너지 사용량은 프로그램을 그냥 나가게 되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후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하나를 도입을 했고요. 프로젝트의 확장자는 BEAT입니다. 비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오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저장하기, 프로젝트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런 옵션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PDF 만들기라고 있는데 이 PDF 만들기가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입력했던 그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 이 PDF로 만들기로 하게 되면 PDF 형태의 보고서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이걸 그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와 나가기는 일반적으로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버튼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존에 나눠졌던 책자에는 없고 제가 어제 급히 넣었는데 몇 가지 버튼이 쓰이지는 않은데 일관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돋보기 모양의 버튼은 저희는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자체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오고자 할 때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우개 아이콘은 그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에서 찾은 거를 이제 다시 초기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살표, 돌아가는 하살표는 이 뭘 새롭게 갱신을 한다, 현재 기준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크 표시로 되어 있는 이 V자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X 표시는 위에서 얘기했던 받아들인 거에 반대라고, 받아들인 걸 다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살표 모양은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뭘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기능이 지금 여기 보셨을 때는 좀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실제로 한번 사용하시는 예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축 일반 기본 정보 입력란에 보시면은 저희는 주소를 가지고 입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주소밖에 없습니다.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도로명 주소도 되고 그리고 집원 주소도 되고 두 가지 다 입력 가능합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도로명 주소를 집원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입력하든 다 찾아가주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고 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도로명 주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주소, 집원 주소 방식도 위에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주소를 입력하고 옆에 보면 이제 그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줘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전주시 내에 있는 건축물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 있는 건축물에 거의 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시면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요 구조, 주요 용도, 높이,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이런 내용들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소들도 우리는 에너지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은 다 일일이 찾아줘야 됐는데 입력을 해야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저절로 입력되는 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이게 저절로 불러와지게끔 한 거죠. 단 가끔 보면은 누락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들이 있어요. 지금 이 현무 1길 33에 대한 건축물을 예를 들면은 밑에 보면 대지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그리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이터는 다 누락이 돼도 되는데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 있죠. 요 세 가지는 누락이 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다 건축물을 조사하실 때 요 세 가지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요거를 별도로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누락이 되면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필히 찾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있는데 혹시 없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외에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있는데 허가연도냐, 준공연도냐, 착공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에서 기존 건축물을 평가할 때 기존 건축물의 열관리율, 벽체의 열관리율은 그 건축물의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축물을 언제 지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 건축물의 에너지 열관리율 자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 연도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된 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서의 문제점은 기존 건축물 중에 허가 연도가 없는 건축물도 있어요. 허가 연도가 없이 사용 승인일만 있는 건축물도 있고 또는 사용 승인일은 없고 허가 연도만 있는 건축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그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고 언제 허가가 됐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 말고는.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확실하게 모르세요. 그렇다 보니까 세 가지 데이터 중에 한 가지 데이터만이라도 참조를 하자. 가장 빠른 데이터를 참조하자 싶어서 지금 보시면은 허가일과 착공일, 사용 승인일을 놓은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의 알고리즘은 세 가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열관리율을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로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2006년 6월 5일 날 허가일이 난 건축물로 지금 그 허가일 당시의 열관리 기준이 외벽은 0.47. 그런데 현재 기준은 0.24. 이런 식으로 외벽과 지붕, 바닥, 창호가 다 나오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해 놨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로도 이 벽체가 열관리율이 어떤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제주도, 남부, 중부 1, 중부 2 이렇게 네 가지 권역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열관리 기준이 다 달라요. 이 프로그램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중부 2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지역의 열관리를 불러올 수 있게 해놨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확장이 되면 그 지역의 열관리를 또 불러오게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건축 일반 정보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 주소밖에 없어요. 보셨겠지만. 나머지는 저절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프로그램은 전체 건축물은 아닌데 건축물의 한 5%에서 10%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에너지 데이터도 저절로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일반 입력 화면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던 에너지 입력 사항도 실제로 이 건축물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 모든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승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DB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 주소를 가지고 그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DB가 있으면은 불러와가지고 표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건축물은 주소 입력을 할 경우에 에너지 사용량까지 발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애로운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총 우리가 기본값으로는 3개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끔 해줬는데 실제로 그 건축물을 보니까 3개년 데이터가 없고 3개년이면 월 단위로 하면 36개월이잖아요. 그 월 단위가 36개월의 데이터가 없고 일부의 데이터밖에 없을 경우에는 일부 입력도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여기 전기 같은 경우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2018년 1월인데 여기 보시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의 데이터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최소 12개월 이상은 있어야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 입력을 하실 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옆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돋보기 모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 건축물도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하는 그 월에 데이터를 저절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사용 연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량, 실제로 DB에는 사용량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단위 사용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사용량을 연면적으로 나눠가지고 단위 사용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 필수 사항으로 저희가 연면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연면적이 입력이 안 되면 단위 사용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평균 기온이나 아니면 상대 습도, 온도, 지역 자체의 기후 요인이 이 에너지를 덜 쓰느냐 많이 쓰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용량, 평균 기온이나 상대 습도도 기상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해당하는 사용년 월에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대폭 줄여가지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 현재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안 쓰는 빌딩이 없기 때문에 전기는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LNG는 선택입니다. LNG는 보일러를 쓰거나 하는 건축물은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지만 전기 이외의 에너지는 선택사항이라고 그러고 선택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LNG가 우리가 보통 LNG를 쓰면은 입방미터 단위로 에너지를 가져오거든요. 세제곱미터 단위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LNG를 그렇게 불러올 수도 있지만 요거를 킬로와트 아워로 환산해 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킬로와트 아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또 환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LNG를 선택하고 단위면에서 우리가 불러오고 싶은, 입력하고 싶은 단위를 입력하면은 그것도 저절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환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18, 19, 20년 총 3개월이고 내년에 만드는 거는 2018이 빼고 2019, 20, 21년 데이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입력을 다 끝내셨으면은 제일 밑에 보면 V마크가 있는데 V마크를 클릭을 하셔야지 이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비용을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비용은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런 입력한 내용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V마크를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돼요. V마크 옆에 보시면은 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V마크와 X마크가 있죠. X마크는 반대예요. 받아들이는 걸 취소한다는 거니까 그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V마크를 클릭하셔야지만이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하시면은 그 분석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생성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V마크를 클릭을 했어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도 다 입력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표시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일단은 전국 평균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만약에 여기가 경기도였으면 경기도의 데이터가 여기를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 그러니까 전국 광역단체, 지역단체, 그리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다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선으로 표시한 그래프는 뭐냐면은 선 그래프는 그 해당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굉장히 다른 건축물에 대비해서는 좀 적게 쓴다는 게 보이죠.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단열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 건축물은 단열이 좋거나 건축물 사용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냉난방기 효율이 굉장히 좋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우리가 현장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현장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밑에 그래프는 설명드렸듯이 그 지금은 전기와 LNG에 대한 비율 자체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 전기를 쓰느냐 LNG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표시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 파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개선 파트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상상의 나래를 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보시면 제일 위에 열 관리율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열 관리율을 입력하는데 열 관리율은 창호에 대한 열 관리율도 있을 수 있겠고 벽체에 대한 열 관리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엄청 크다 보니까 창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고 벽체에 대한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기존은 우리가 비교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벽체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바뀌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기준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개선을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건축물 허가연도 지어졌을 때의 기준과 현재 열관리 기준을 그러니까 지어졌을 때의 기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 세이빙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과 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기준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허가연도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서 보셨던 그 허가연도에 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 관리 그래프가 나온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와지고요. 현재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열 관리율 기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있는 열 관리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기준이 있고 창호는 좀 복잡한데 이 다음 시간에 표시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창호는 구성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양이. 그것들에 대한 열 관리도 저절로 불러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개선의 사항을 여러분이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그 부분이 이 하단의 이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반영이 돼가지고 그 그래프를 보고서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 관리율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보시고 이제 열 관리 밑에 보시면은 이걸 먼저 한번 보셔야겠네요. 이게 창문 문의 단열 성능이라고 아까 그 백순영 대표가 설명을 했겠지만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창에 구성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표는 여러분이 계속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될 표예요. 만약에 이 복층창에 로우 유리 하드 코팅은 요즘 없으니까 소프트 코팅을 볼게요. 로우 유리 소프트 코팅이고 열교 차단제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충해도계가 6mm다 그러면은 열 관리율을 우리는 3.2로 옵니다. 시험성 적소가 없으면은. 근데 시험성 적소가 있으면은 그 시험성 적소의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성 적소가 없으면은 요 표를 보고서는 여러분이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는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개선 사항에서 여러분이 로이냐 아니냐 뭐
아르곤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선택만 하면은 그 창호에 대한 열 관리율과 SH 지시값이 저절로 불러와지게끔 저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필요한 건 열 관리율 하나뿐인데 열 관리율 값을 가지고 기존과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시험 성적사에 있는 이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창호의 열 관리율을 적용하셔도 돼요. 근데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첨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서는 여러분이 요 옆에 있는 승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요 그래프 요 밑에 부분에 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열 관리율이 체크 버튼이 눌러져요. 우리가 저절로 눌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열 관리율 체크 버튼이 눌러져요. 그리고 이 열 관리율을 적용 안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옆에 있는 X 마크를 누르거든요. 그 X 마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 열 관리율 부분이 또 체크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체크 박스이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이 아니고 체크 버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관리도 적용하고 태양광도 적용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걸 적용했던 걸 빼고 싶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냉난방기는 우리가 오전에 배웠겠지만 그 히트펌프는 COP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효율을 따질 때요. 그리고 우리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주거 건축물의 대부분은 난방 시스템을 히트펌프를 쓰고 있어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그 히트펌프의 효율 COP 보통 뭐 지금 나오는 히트펌프는 최대 지금 5.5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구경을 못 해봤는데 저도 그 정도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옛날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점대 초반이겠죠. 2점대나. 그 COP를 기존의 COP와 개선하고자 하는 COP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현장 내용에서 내일 같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난방 시스템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난방은 이제 히트펌프가 난방에서 이제 압축식 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난방과 냉방이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명 부하율을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조명 부하는 조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 양분에 그거를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게 조명 밀도라고 하는데 그 조명 밀도를 넣는 방식을 택하게끔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서도 실제로 쓰이는 개념이고요. 가장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태양광 그 생산량 계산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도별 그 해당 지역의 10년간 평균 일사량을 계산을 하고 방위와 그 다음에 틸트 각도, 설치 각도까지 고려해서 나오게끔 해놓은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주소를 입력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그 태양광 발전량을 계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사항은 우리가 뭐 방위라든가 뭐 효율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방위, 효율, 그리고 이제 인버터 효율 정도는 한 90% 정도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기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듈 효율 이 정도로 보면 저절로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겁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총 5가지 사항이 반영이 돼서 에너지 개선 사항을 같이 도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부분이고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프로그램인데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활용하는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한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